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유리함수와 무리함수 그리고 여러 가지 함수들 있죠? 그 함수에 대한 배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들어갈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문제를 고민하고 그러고 와주시면 더 좋습니다. 문제가 되게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 함수라는 개념이 약간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고를 발전시킨 다음에 확인용으로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요. 자, fg를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자, 둘 다 f랑 g는요. x에서 y로 가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 말은 정의역은 둘 다 x고요. 공역도 둘 다 y라는 얘기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모양이 달라요. 모양이 다른데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함수가 같다는 말은 무엇인가요?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요. 자, 정의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선 fx와 gx가 서로 어떻다? 그렇죠? 예, 같다는 말이 됩니다. 요 말이 성립하게 되면은 이거 뭐 세제곱이고 a곱이고 뭐 그거와 상관없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두 함수는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핵심 개념입니다. 사실 뭐 여기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f의 정의역과 g의 정의역도 같아져야 하는데요. 이미 같다라고 우리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요 조건은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fx와 gx가 같다. 자, 요거만 얘기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는데요. 자, 이제 x 안에 있는 애들은 마이너스 1, 0, 1이 있으니까요. f에 우리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a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함수가 같으려면 g의 마이너스 1과 같은 값이 가져야 되겠죠? 자, g의 마이너스 1 일부러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함수가 상등이려면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같아야 되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가 같다라는 조건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이 식이 지금 성립하겠는데 이 식을 토대로 우리 얻을 수 있는 식은요. 2a-b는 1. 자, 마이너스 a가 넘어가고 1이 넘어가주고 b도 넘어가주면은 자, 요런 식이 하나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식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자, 또 어떤 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번엔 x에다가 누굴 넣어봐요?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f의 0이라는 값은요. a라는 값이 나오겠고요. g의 0이라는 값은요. 그렇죠? b라는 값이 나옵니다. b랑 a랑 같다. 자, 두 번째 식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함수의 상등 함수가 서로 같으려면 정의 구간에 있는 모든 애들에 대해서 다 같다가 성립하니까요. 자, 그럼 요거 a는 b가 같으니까 고식을 여기에 대입해서 자, b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2b-b 꼴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b는 1이 나오겠고요. 자, 여기에서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a는 1이고 b는 1이다. 네, 자, x는 1까지 안 가도 됐죠? 여기 정의 구간에 있는 애들 3명이었는데 1까지 안 가도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라는 거 우리 정의역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역을 생각해야 되고요. 함수 값을 생각해야 되는데 함수가 같다라는 말은 정의 구간이 있는 모든 애들이 다 같다. 모양이 달라도 같다를 이용해서 해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합 x는요. 마이너스 1, 0, 1이래요. 모든 x에 대해서 f의 마이너스 x와 f의 x가 같다라고 했네요. 자, 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리 x에다 몇 개 한번 넣어볼게요. 자,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 f의 1이 f의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도 얻을 수 있어요. 사실 뭐 x에다 1을 넣어도 마찬가지 이 결론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을까요?
f의 0은요 마이너스 0은 f의 0이다. 자, 요거는 그냥 f 마이너스 0은 그냥 0이죠. 그래서 0을 대입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여기서 준 조건은 요거 하나뿐인 거죠. 네,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은 같은 값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0, 1, 마이너스 1, 0, 1이라는 이 x라는 집합에서 또 이 x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생각하는데요. 자, 마이너스 1과 이 마이너스 1과 1은 같은 값을 가게 됩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마이너스 1과 1이 자, 마이너스 1을 원한다 라고 한번 해봐요. 얘네 두 값이 자, 마이너스 1로 같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0이 가질 수 있는 값은요. 누구가 있을까요?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0은 마이너스 1로도 갈 수 있고요. 0으로도 갈 수 있고요. 1로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요 값이 바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이 요 값이 마이너스 1인 경우에 f의 0이 될 수 있는 값은요. 마이너스 1, 0, 1이 되겠죠. 총 세 가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요 값을 우리 이 값 자체를 그냥 뭐 하나의 스타라고 한번 볼게요. 이 스타 또 이꼴 0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또 0으로 가는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는 경우가 되면은요. 마이너스 1이 0으로 가는 경우가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얘가 또 어디로 가든 사실 상관없죠. 요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f의 0은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가지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스타라고 여기 스타라고 했어요. 요 f의 1과 f의 마이너스 1이 이번에는 1로 갈 때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자, 각각의 경우 몇 가지인가요? 여기 세 가지. 자, 여기 세 가지.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더하면 9가지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 뭐 경우의 수를 미리 배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미리 배운 친구들. 어떻게 이거 빠르게 계산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곱의 법칙을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예, 요 조건을 만족하니까 얘가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그때 이제 F0이 되는 경우 세 가지 있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3을 해서 9가지. 곱의 법칙을 아는 친구들은 이렇게 계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에 조건을 하나 붙였을 때 함수가의 그런 개수를 묻는 문제.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는지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줘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가 1대1 대응이라는 게 강력한 힌트인데요. 1대1 대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상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일단 절대값이 보여요. 절대값이 보이면 이 값이 0 되는 그 지점에서 그리고 그 지점 구간을 나눠가지고 생각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요 함수는요. 만약에 이제 x가 2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가 2보다 크게 되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등호는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로 나눌 겁니다. x가 2보다 크게 되면 이 값은 x 마이너스 2가 되어서요.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가 2보다 작게 되면 누가 되나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k 마이너스 1에 x에 플러스 5가 되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걸 이용해야 되는데 얘네 살펴보니까 둘 다 무슨 식이에요? 둘 다 1차 식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는요 사실 지금 어떤 그래프 모양이냐면 자, 어떤 그래프 모양인지 대충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x축과 y축 이렇게 있을 때 f의 2의 값은 2k 플러스 3이라는 값이 있습니다. 자, 그 값을 여기라고 할게요. 뭐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는 몰라요. x가 2일 때 자, 요 값을 갖는 겁니다. 2k 플러스 3. 그런데 이제 만약에 k 플러스 1은 0보다 크고 k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고 해봐요. 그럼 요런 그래프가 나오거든요. 1대1 대응이면 무슨 줄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가로줄 두 개가 걸려버려요. 두 개가 걸려버립니다.
따라서 지금 이렇게 한 요런 모양은 절대 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돼야만 하는 겁니까? 바로 요렇게 또는 요렇게 뭐 기울기가 방향이 같아야 돼요. 혹은 어떤 모양도 될까요? 요렇게 또는 요렇게라든지 아니면 요렇게 돼야 세로줄에서 걸리는 게 하나밖에 없는 거거든요. 세로줄로 따진다 그랬어요. 1대1 대응.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이라고 했는데 이 지금 구하려는 문제의 핵심은요. 여튼 K 플러스 1과 지금 K 플러스 1과 뭐냐면 K 마이너스 1의 부호는 어떤가요? 부호는 서로 같다.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찾는 최종 결론이 됩니다. 1대1 대응일 때는 요 1차 함수 꼴로 나타내져 있으면 자, 요렇게 둘 다 양이든지 아니면 둘 다 음이든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와 얘의 부호는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이 말이랑 사실 필요 충분 조건 관계에 있는 그런 명제는요. 두 값의 곱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자,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소리는 그렇죠. 우리 요 2차 함수로 생각하면 마이너스 1과 1에서 위에 있는 그런 애들이죠. 그러니까 k는 1보다 크든지 또는 k는 1보다 크든지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한 요 구간에 있는 녀석들 마이너스 1보다 작든지 1보다 크든지 요런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이 함수가 1대1 대응이려면 이 기울기의 이 부호가 같게 되고 기울기의 부호가 같은 건 곱해서 0보다 큰 거고 곱해서 0보다 큰 애를 따져보니까 요렇게 k는 1보다 크거나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에 대해서 f라는 함수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고 하였는데요. f를 3번 합성한 다음에 3을 대입하는 값을 구해보래요. 어머나, 이거 어떻게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이 함수의 정의는요. f에 우리 결합법칙 사실 성립하니까 어떻게 든 사실 됩니다. 자, 요렇게 연결되어 있는 걸로 생각하면 요렇게 함수를 정의할 수 있겠죠? 이 함수인 거죠. 정의상. 그러면은 요렇게 된 걸로 생각하면 얘는 또 f 안에서 f의 3을 갖는 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f의 3을 계산해 보죠. f의 3을 계산하면은요.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2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해볼까요? 자, 얘를 계산하기 위해서 f의 2를 계산해 봅니다. 2는요.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얘도 우리 f 또 그 다음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f의 5도 생각해 보면은요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f의 5는 1이니까.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자, 얘를 계산할 거예요. 자, 먼저 f의 3이라는 걸 우리 2라는 거 알죠. 그리고요 f의 2라는 거 5라는 거 알죠. f의 5는 1이라는 거 알죠. 3번 넣었을 때의 값은 1. 간단하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 f 합성 f 3번 합성한 함수인 거죠. 함수의 합성에는 결합법칙이 성립해요. 요렇게 합성해도 되고 요렇게 합성해도 되는데 좌우지간 요렇게 합성하면 결과적으로는 3번 이렇게 f3의 f값의 f값 그 값을 계산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5번을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와 gx 이렇게 함수 f 합성 g가 g 합성 f가 성립한다라고 하였죠. 자, 이거 문제를 우리 어떻게 이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모든 x에 대해서 직접 한번 이 합성한 거를 계산해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자 얘를 생각해 볼 거예요. 모든 x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다 해보는 인 거죠. 자, 얘는 어떻게 될까요? f 합성 gx고요. 자, 얘는 어떻게 되나요? g 합성 f의 x인데요. 자, f 합성 g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넣어주면은 5배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플러스 k라는 식이 나오겠고요. 자, g에 5x 플러스 k를 대입해 주면은요. 마이너스 5x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k 플러스 5이고요. 이 값도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요 값이 서로 같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k 플러스 5랑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랑 같아지면은 2k는 마이너스 4가 되어서 k는 마이너스 2가 나온다 라고 해줄 수 있겠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어주는 방법, 모든 x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풀어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모든 x에 대해 사실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그냥 구체적인 값 x를 넣어줘도 돼요. x는 0을 한번 선생님은 넣어볼까요? 그러면 f의 합성 g의 0이라는 값과 g의 합성 f의 0이라는 값은 서로 같습니다. 자, f의 합성 g의 0 그리고 g의 합성 f의 0은 같게 되겠는데요. 자, f의 0은 그냥 k죠. 여기에 0 넣으니까 자, 그래서 g의 k가 나오게 됩니다. g의 0은 얼마인가요? 1이죠. 여기에 0을 넣으면 1입니다. 자, g의 f의 1은 얼마인가요? 5 플러스 k래요. 자, g의 k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래요. 그러면 요식을 또 해결해주면 2k는 마이너스 4가 돼서 k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결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선생님 지금 풀이법을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라고 해서 식을 이끌어주는 거고요.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 어떤 방법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이 함수의 특징상 구체적인 값을 넣어주면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 한번 취사 선택해보면 되겠어요. 자, 문제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의 x가 x-5래요. g 합성 h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f 합성 g와 합성 h의 a가 8을 만족시키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우리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g 합성 h를 알고 f를 알죠? 그런데 이제 이 g 합성 h를 먼저 하고 f 합성 g를 먼저 하고 h를 그 다음에 하래요. 요거 싫죠? 우리는 함수에 무슨 법칙? 그렇죠?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거 아니까 얘는 결합법칙이죠.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아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줄 거예요. 이거 값이 8이다 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요 f에다가 g의 합성 h, 자, 이 의미가 요거죠? 자, 요겁니다. g의 합성 h에 여기에 a를 넣어주면 자, f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에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 값이랑 같아지니까요. 자, 2a는 마이너스 10. 자, 여기를 넘기고 8을 넘기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a는요 마이너스 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요, 지금 함수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렇게 얘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 얘를 계산해도 된다. 그리고 이 함수의 합성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이 식을 전개해 나가면 그러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7번을 볼게요. 두 함수 fg는요 1대1 대응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1대1 대응이래요. 자, g의 합성 f에 x를 넣었을 때 2x-7이 나왔네요. g의 5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나왔나요? 그리고 물어보는 이 말은 f의 3의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뜬금없이 f3, f의 마이너스 5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얘네들이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그런 이 키가 되겠죠?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f의 3, 그냥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 f3 나오니까요. 그래서 g에 f에 이렇게 3, 요 값이 되는데요. 이 값은 여기에 3을 대입하니까 요 값은 6-7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죠? 자, g의 f의 3의 값이 마이너스 1이래요.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조건이 붙었는데요. 자, 1대1 대응의 정의는 뭔가요? x1과 x2가 다를 때 뭐가 다른 건가요? 그렇죠? g에 초점을 맞춰서 g라고 해볼게요. g의 x1과 그렇죠? g의 x2는 다른 겁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1대1 대응의 정의인데, 자, 얘만 알면 안 돼요. 누구도 알아야 될까요? 대우 명제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g의 x1과 g의 x2가 같을 때 x1과 x2가 같다. 이게 무슨 명제예요? 위 명제의 대우 명제니까 얘도 참인 명제입니다. 얘도 참인 명제예요. 자, 이 성질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자,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이래요. 마이너스 1은 g의 5라고 나왔죠? 문제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니까요. 자, 그러면 g의 지금 f의 3이라는 값이 g의 5라는 값이래요. 자, 여기 볼게요. 여기. 그러면 1대1 대응에 의해서 f의 3은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요 값이랑 같은 거니까 5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5. 그래서 f의 3의 값은 바로 이제 5가 되는 거예요. 자, 1대1 대응 너무너무 중요한 이 개념이죠. 자, 요 1대1 대응에 대한 정의 둘 다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고 있어야 하고요. 문제 풀이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합 x는요, 유한 집합이에요. 2, 4, 6, 8입니다. 함수 f는 x에서 x로 가는 그런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우리 함수 f를 한번 자세히 보니까, 자, 2일 때는 8, 그리고 2가 아닐 때는 x-2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우리가 한번 대충 생각해 볼 건데요. 2, 4, 6, 8이 있습니다. 2, 4, 6, 8입니다. 자, 함수 f에서 2는 8로 간대요. 4는 얼마로 가요? 4-2는 2니까, 자, 우리 f를 생각하는 거예요. 2로 가는 함수고요. 6은 4로 가고 8도 6으로 가는, 요런 함수가 지금 f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g라는 함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g라는 함수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죠. g라는 함수도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자, 2468, 2468, 2468의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는 어디로 가는 함수인가요? 2는 6으로 가는 함수래요. 자, 2는 6으로 가는 함수고요. 나머지는 몰라요. 힌트 안 줬습니다. 근데 또 힌트를 준 건 f 합성 g가 g 합성 f라는 거, 요런 힌트를 하나 주었죠. 네, 요 힌트를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볼 겁니다. 자, f에 우리 2를 아니까 2를 넣을 거예요. f 합성 g에 2를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g 합성 f에 2가 되거든요. 그럼 f의 g의 2 값은요, g의 f의 2 값이 됩니다. 자, g의 2 값은 6이라고 했어요. 자, g의 2 값은 6이에요. 근데 f의 6 값은 얼마예요? 4예요. 자, 4입니다. 그래서 g의 합성 f의 2의 값은 4가 되는데, 자, f의 2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8이 된다고 했었죠? g의 8은 4가 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이제 차전에는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g의 8의 값은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돼요. 자, 이제 g의 8 값을 알았으니까 이번엔 또 8을 넣어볼게요. 여기다 8을 넣는 거예요. f 합성 g에 8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g 합성 f에 8이 되겠죠. 자, 얘는 f의 g의 8인데, 자, g의 8은 우리가 4라고 방금 했고요. f8은 얼마였어요? 6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자, g의 6은 f의 4인데 f의 4는 2였죠? 그래서 자, g의 6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g의 6 값도 알게 되었으니까 양변에 또 한번 이젠 여기에다가 2를 넣는 걸 또 해보면은요, 이것도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검정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f 합성 g의 2 값이 g 합성 f의 2 값이죠. 자, f의 g의 2인데 g의 2는 우리 방금 6을 넣어야 되죠. 6 잘못 넣었습니다. 자, 6을 넣어야 돼요.
자, g의 6값은 우리가 2라고 했고요. 자, f의 6값은 얼마예요? f의 6값은 그렇죠? 4죠? 네. 그래서 g의 4값이 나옵니다. 얼마인가요? 8입니다. g의 4값은 8이 되겠죠. 그래서 이 g라는 함수를 우리 요 합성 관계에 의해서 자, 발견해 줄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 값을 구하는데요. 2배의 g의 4값은 얼마? 그렇죠. 8이 되겠죠. 3배의 g의 6값은 얼마? 그렇죠. 2가 되겠죠. 2, 8에 16 마이너스 6이니까요. 정답은 10. 정답은 10이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 되겠습니다. 자, 요 문제 푸는데 어떤 걸 이용했나요? 다른 거 다 이용 안 했어요. 요 관계를 이용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시작해가지고 첫 번째로 이제 예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g의 8을 구할 수 있었어요. g의 8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의 8을 아니까 8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g의 6을 알 수 있었어요. g의 6을 알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g의 6을 다시 6을 넣어보니까 g의 4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녀석. 그런 게 지금 문제풀이의 열쇠가 되는 거겠죠. 자,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집합입니다. x에서 x로 가는 함수 y는 fx는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그래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자, f 제곱을 f 합성 f, f 세제곱을 f 합성 f 합성 f 뭐 이런 식으로 다 정의를 할 때 이런 어마무시한 값을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떤 규칙이 있는지 그 규칙성을 발견해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먼저 f의 4분의 1부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f의 4분의 1 값을 계산하면은요 2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의 4분의 1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f의 제곱의 4분의 1은요 자, 얘는 f의 4분의 1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f의 2분의 1을 구해주는 거였죠. 자, f의 2분의 1은요 이렇게 되니까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의 세제곱에 4분의 1을 대입해 준 값은요 자, 얘는 f제곱에 4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f의 제곱의 4분의 1은 방금 구했어요. 1이라고 했어요. 1입니다. 그런데 f의 1의 값은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보일 텐데요. f의 4에 4제곱에 2분의 1, 4번 합성한 거에 4분의 1 대입해주면 f의 f세제곱에 3번 합성한 거에 4분의 1인데 얘는 f의 0이죠. f의 0이라는 값은 0입니다. 그쵸? 자, f의 5번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도 이젠 다 알게 돼요. f의 4번 합성해 준 거에 자, 이렇게 되는데 방금 구한 거 다 집어넣는 거거든요. 0이죠? 얘 값이 0입니다. 그러니까 0이에요. f의 6도요. 0이죠? 왜냐면 f에다가 다시 또 0을 넣어주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f에 또 0이 되고 0입니다. 나머지도 다 0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부터? 3부터는 전부 다 0이 돼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요 두 값만 계산하면 되니까요. 이 두 값 2분의 1에다가 1을 더한 2분의 3이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청나게 많은 수를 더할 때 규칙을 발견하면 되는데 규칙은 3 이후부터 전부 다 0이 된다는 규칙. 자, 요 규칙을 발견해주면 그런 문제가 아주 쉽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함수 f에 대해서요. f의 인버스 3은 1이 되고요. f 합성 f의 1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그럴 때 f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하여 라고 하였네요. 자, 1차 함수 f에 대해서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식을 써주고 싶어요. 이 fx는요 1차 함수니까 ax 플러스 b라고 써주고 싶죠? 네, 요게 일단 하나의 힌트고요. 자, f의 인버스 3은 1이다 라는 말 속에는요 다시 말하면 얘는 f의 1이라는 값은 3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f의 1인 3이라고 했는데 f의 3의 값은 마이너스 3도 있네요. 그러면 이 말은요 자, 1,3도 지나고
3, 마이너스 3도 지난다는 소리입니다. 자, 요식에다가 우리는 1, 3도 넣고요. 3, 마이너스 3도 넣을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1, 마이너스 1, 3을 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어떤 식이 나오나요? 3위권 A 더하기 B가 나오겠고요. 두 번째 3, 마이너스 3을 대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는요. 마이너스 3은 3A 더하기 B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뭐 해볼까요? 빼볼 겁니다. 위에서 아래를 빼보면은요. 6은 마이너스 2A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 나오겠고요. 자, B는 마이너스 3 여기다 넣어주면 B는 6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이 fx 마이너스 3x 플러스 6입니다. f의 마이너스 2값은요. 6 더하기 6입니다. 정답은 1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해결할 때의 핵심은 1차 함수라는 그런 힌트 적극적으로 활용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f의 인버스의 1이라는 거는 f의 1값이 3이라는 거. 왜냐면 우린 이 식에서 찾아주기 원하는 거니까. 그리고 f의 3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3, 마이너스 3. 요 두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만들어준 다음에 A, B를 찾아주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을 보도록 할게요. 집합 X는요. 1, 2, 3, 4, 5이고요. fx는요. f는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역함수가 존재한다. 우리 힌트를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이 함수 f는 1대1 뭐예요? 1대1 대응이 되는 거죠. 자, 1대1 대응이 될 때 역함수 존재하니까요. 자, f1의 값은 4, f3의 값은 5, f 인버스 2의 값은 5, ff의 4 값은 3입니다. 자, x 1, 2, 3, 4, 5라는 지금 5를 갖는 그런 애들 1, 2, 3, 4, 5를 갖는 게 지금 x죠. 집합 x예요. 또 x로 가는데 여기 우리 함수 f를 찾는 거니까 x 1, 2, 3, 4, 5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짝대기를 좀 그려볼게요. f의 1의 값은요. 지금 4로 간대요. f의 3의 값은요. 5로 간대요. 자, f의 인버스의 2가 5라고 했는데요. 이 말은 f의 5가요. 2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f의 5는 2가 됩니다. 그렇죠? 자, f에 그리고 2랑 4가 남아 있는데요. 자, 요걸 통해서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f의 합성 4가 지금 이 4가 되겠죠? f의 합성 4는 4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f는 뭐예요? f를 해서 4가 되는 값은 누굴까요? f의 1이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1대1 대응의 성질 나와야 되죠. 두 함수 f. 자, 1대1 대응 뭐라 그랬어요? 자, 요거 외우라 그랬어요. fx1과 fx2가 같을 때 x1과 x2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f 안에 지금 1의 값과 f 안에 f4의 값이 같으니까 f의 4값도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로요? 1로 나온다는 거죠. f의 4값은요 1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자연스럽게 f의 이 값은 누구예요? 3이 됩니다. 그렇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f의 이 값은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f는 지금 결정이 돼버렸네요. 자, 요걸 토대로 우리 문제를 풀어보면은 f 합성 f의 2, 그럼 f의 2인데요. 자, f의 2는 f의 3이 되겠죠. f의 3은요 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f 합성 f의 5는요 자, 이것도 f의 5인데, 자, f의 5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지금 2였죠? 자, 짝대기 보이죠? f의 2는 또 얼마인가요? 3이 되겠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정답 8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많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지금 1대1 대응이라는 거, 이 대우 명제가 아주 많이 쓰이죠? 네, 아주 중요한 그런 성질이니까 꼭 기억을 해 두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함수가 정해지는 거,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값은 여기서 힌트가 없어도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x는 5x 플러스 20, gx는 x 플러스 25, 2x로 나뉩니다. 25 반경 내에서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자, f 합성 g의 인버스 30과 f 인버스의 g 합성 f 30의 값을 구하는데요. 자, 얘는 f 합성 g의 인버스 30이라는 값이고요. 얘는요, f 합성 g의 30이라는 값이죠. 자, g의 인버스 30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gx가 30이 되게 하는 그런 x를 찾아주면 됩니다. 어디에서 근데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눴는데 이렇게 해서 30 찾고 이렇게 해서 한번 30 찾아볼까요? 그러면 얘는 x는 5가 나오겠죠. 근데 이 반경 내에 없으니까 이 첫 번째 구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구간 안에 있는데요. 2x는 30, 즉 x는요 1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찾았어요. g의 15의 값은 30이 됩니다. 이 말이 어떤 걸 의미해요? g의 인버스 30은 15가 된다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f의 g의 인버스 30인데 얘는 f의 15가 되겠습니다. f의 15라는 이 값은요, 여기에 15를 곱해주면 5 1은 5, 5, 25, 75에 20을 더하니까 95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의 인버스에 g의 30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요. 자, 이제 30을 대입한대요. 그러면 x가 25보다 큰 값이니까요. 여기에 30을 넣는 거죠. 요 x에. 그러니까 g의 30의 값은요, 55가 나오게 되는 거죠. 30 더하기 25니까요. 자, g의 인버스 55를 구한다는 말은, 자, 얘가 55, fx가 55가 되게 하는 x를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5x 플러스 20이 55니까 20을 넘기면 35가 되는 그런 x를 찾아라. x는요 7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55는 7이 되겠죠. 95와 7을 더해주게 되면은요 102가 바로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g의 인버스의 의미, 자, 얘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죠. g의 x가 30이 되게 하는 그런 x 찾으라 라는 문제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g의 30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인버스가 있을 때 어디에 지금 x가 될지를 찾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절반 정도의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요. 자, 나머지 절반도 한번 여러분들 열심히 풀어서, 그래서 같이 한번 답도 공유해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